안녕하세요.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박사과정 최원화입니다. Long-term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주제로 관련 논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시계열 예측에 대해 알기 전 우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축에 따라 수집된 연속적인 데이터로 금융시장 예측, 기계 상태 모니터링,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주요 태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시계열 분류,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특정 클래스에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의 품질 데이터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이상치를 탐지하는 작업인 이상 탐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조 공정에서 기계 또는 장비의 결함 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들과 관련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의 과거 값을 바탕으로 미래 값이나 시점을 예측하는 작업인 시계열 예측이 있습니다. 제조 공정의 예를 들면 공장 설비의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중 금일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시계열 예측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논문은 장기 시계열 데이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논문은 유립스 2021에 발행된 논문인 어터포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소개하는 어터포머는 장기 시계열 예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접근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계열 예측은 조기 경고 시스템 및 최적화된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추세 예측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계열 예측 모델에서는 몇 가지 주요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계열 데이터는 복잡한 시간 패턴을 포함하고 있어 모델이 이러한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 시계열을 다룰 때 계산 비용이 매우 커지고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터포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패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정보 활용의 병목 형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이 겪고 있는 계산 비용 문제를 완화하고 시계열 내 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예측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장표를 추가를 했는데요. 해당 이미지는 ETS 포머 논문에서 발췌해온 이미지입니다. ETS 포머는 어터포머 이후에 나온 모델이지만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들의 비교가 잘 나타나 있어 해당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긴 시퀀스를 학습하는데 많은 계산량이 필요했고 복잡한 시계열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텐션 메커니즘이 제안이 되었으며 첫 번째로 full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에서 처음 도입된 방식으로 모든 시점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학습하여 계산량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파스 어텐션이라고 계산력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방법론이 등장을 하였으며 주요 시점만을 선택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존 스파스 어텐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학습하도록 설계된 방법이 로그 스파스 어텐션입니다. 이어서 오늘 소개드린 논문인 오토포머 같은 경우에는 오토코릴레이션 어텐션을 기반으로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들과 달리 오토포머는 이제 오토코릴레이션을 활용하여 주기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장기 시계열 예측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연구들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복잡도를 줄이면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토포머의 핵심 개념인 오토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토코릴레이션은 시계열 데이터의 현재 값과 과거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특정 시점의 값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떨어진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주기성 분석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왼쪽 그래프의 경우에는 초당 20번 진동하는 사인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당 그래프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며 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명확한 주기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그래프의 오토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 위의 수식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특정 시차를 두고 신호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게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래프이며 해당 그래프의 주기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특정 간격마다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주기성을 가진 데이터는 오토코릴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며 이를 통해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코릴레이션이 오토포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토포머의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머는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들과 달리 시계열 데이터의 장기 패턴을 더욱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바닐라 트랜스포머과의 차이점은 기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입력은 실제 값 자체가 들어가지만 오토포머의 경우에는 시그널과 트렌드로 분해된 디코더 입력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텐션에 대신해서 오토코릴레이션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셀프 어텐션이 활용이 되지만 오토포머에서는 오토코릴레이션 레이어를 적용하여서 시계열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 효과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을 활용한 분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토코릴레이션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는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을 통해서 시그널과 트렌드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트렌드와 계절성을 각각 모델링하여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디코더에서 트렌드 정보를 활용하여서 예측을 강화하게 되고 디코더의 트렌드 인풋과 시그널 디컴포지션 블록을 통해서 분해된 트렌드의 정보가 더해지고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디코더에서 시그널 아웃풋과 분리된 트렌드 아웃풋을 더하여 최종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그널 디컴포지션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계열 데이터는 대개 트렌드와 시즈널리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분해하면서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색의 그래프가 원본 시계열 데이터고 이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었을 때 트렌드
시즈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렌드의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장기적인 변동을 나타내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즈널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특정 주기성을 띠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일 주간, 월간 주기를 보이는 데이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수식은 이러한 분해 과정을 기본적으로 계산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 데이터에 X라고 표현을 하면 average pooling 적용해서 트렌드 성분을 구하게 되고 이어서 원본 데이터에서 트렌드 성분을 빼서 시즈널 성분을 얻는 방식입니다. 오토포머는 입력된 시계열 데이터를 트렌드 성분과 계절성 성분으로 분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입력이 96 사이즈라고 한다면 시즈널 디컴포전 블럭을 통해서 계절성 성분은 이제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가 되게 되고 여기 뒷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트렌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이후 다른 블록들을 거치면서 이 해당 제로와 윈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를 일정한 윈도우 크기에 사용하여서 이동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트렌드 성분 분해 및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이제 입력된 데이터 여기 해당 노란색 부분과 같은 부분을 여기 48 정도의 크기를 사용해서 이동평균을 계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긴 주기의 변동성을 캡처하고 부드러운 변화, 트렌드 성분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계절성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에서 추출된 트렌드를 제거하고 남은 데이터로 더 작은 윈도우 크기를 적용하여서 반복적인 패턴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디컴포전 블럭이 오토포머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용이 되며 트렌드와 시즈널리티를 개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해석 가능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작용하는 셀프 어텐션 대신에 오토포머의 경우에는 오토콜레이션을 적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장기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셀프 어텐션 기법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각 시간 스텝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데이터와 달리 강한 추계성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특정 시점의 데이터는 가까운 시점보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떨어진 데이터와 더 높은 상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포머는 이 점을 활용해서 기존 셀프 어텐션 대신 오토 코릴레이션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즉 가장 유사한 패턴을 갖는 시점을 찾아 연결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장기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레이어의 동작 방식을 살펴보면 입력 데이터 길이가 L인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기존 어텐션과 달리 오토포머는 각 시점에서 가장 유사한 주기성을 가지는 시점을 찾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타임 딜레이 어그레이션입니다. 오토포머는 입력 데이터의 다양한 시차를 가진 버전을 생성하여 자기 유사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 간격만큼 이동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타우라는 상관성 값을 계산하여 가장 유사한 시차를 찾게 됩니다. 이어서 오토코릴레이션 계산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FFT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FFT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데이터의 주기성을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변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고 가장 유력한 시차 탑 K레그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시차를 고려하게 되고 가장 높은 유사도로 보이는 K 시차를 적용을 하여서 이 과정에서 특정 패턴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 시점을 찾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인버스 FFT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주파수 영역에서 찾은 중요한 패턴을 다시 시간 영역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attention weigh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각 시차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중치가 높은 시차일수록 해당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토콜레이션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포인트와이즈 스텝 어텐션을 사용을 하여서 개별 시점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였습니다. 즉 모든 스텝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전체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연산량이 많고 시결 데이터의 주기적인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와이즈 셀프 어텐션과 달리 오토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레벨로 연결이 되는 오토포머로 오토포머의 경우에는 오토콜레이션 레이어는 기존 셀프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계산 효율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의 연산 복잡도는 비고 라지 스퀘어였지만 오토포머의 경우에는 이를 비고 L 로그 L로 줄여 훨씬 빠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기 예측에서는 계산량이 줄어들면서도 예측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적인 패턴을 더욱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모든 스텝 시간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명확한 주기적인 패턴을 학습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오토포머는 장기 상관성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 학습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에서 더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예측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 필터링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토포머는 FFT를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핵심 주기율성을 추출하고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해석 가능한 예측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토포머는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가진 계산량 문제, 주기성 학습의 어려움, 노이즈 영향 등의 한계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토포머의 오토콜레이션 레이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토포머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로 기존 모델 대비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포머의 성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6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사용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으며 실험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토포머가 다변형 시계열 데이터에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다변형 모델 6가지가 사용이 되었으며 LSTM, 1D 컨볼루션을 이용한 TCN, 2개를 함께 사용한 LSTnet, 그리고 트랜스포머 계열인 해싱 어텐션 방법을 활용한
리포머, 컨볼루션 셀프 어텐션을 활용한 로그 트랜스포머, 그리고 프로스퍼스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 인포머, 이렇게 6가지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사용된 지표는 MSE 그리고 MAE를 활용을 하며 이 mean squared error와 mean absolute error 같은 경우에는 값이 작을수록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토포머는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들보다 낮은 MSE와 MAE를 기록을 하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에서도 어토포머가 기존 모델들과 비교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별량 모델로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모델인 아리마,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프로펫, 그리고 LSTM을 통해 분포를 학습하고 샘플링을 사용하는 DeepAR, 그리고 베이스 블럭과 스택 블럭을 사용하는 엠비트, 그리고 포머류까지 총 7가지 모델을 활용을 하여 실험을 하였습니다. 단별량 데이터셋에서도 어토포머는 7가지 모델 등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MSE와 MAE를 기록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와 프로펫 같은 전통적인 시계열 모델들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토포머의 단순한 과거 데이터 기반 예측이 아닌 주기성 추세를 학습하는 더 나은 결과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토포머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시리즈 디컴포전 블럭을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분해 방식을 제거를 해서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변동성과 추세를 동시에 모델링하다 보니 주기적 패턴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고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토포머는 시계열을 시즈널 컴포넌트와 트렌드 컴포넌트로 분해를 하여 각각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딥 컴포진 블럭이 하나가 없을 때 원본 시계열 데이터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지만 디컴포지션 블럭을 추가할수록 트렌드 컴포넌트, 시즈널 컴포넌트가 더욱 분명하게 되고 특히 블록이 많아질수록 장기적인 추세 정보가 더 명확하게 추출이 되며 이는 장기 시계열 예측의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록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예측 모델이 더욱 정교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어토포머의 가장 특징이 되는 셀프 어텐션 대신 오토코릴레이션을 활용하는 이 오토코릴레이션을 제거를 했을 때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full attention, spatial attention, log attention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왔지만 여전히 계산량이 많고 주기적 패턴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토포머에서는 오토콜리레이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지점에서 과거의 주기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오토콜리레이션에서 사용한 어토포머의 기존 어텐션 기반 모델들보다 MSE와 MAE가 더 낮아 성능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에 대한 오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어토포머가 수행하는 시계열 분해를 결과를 시계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트렌드 컴포네이션과 시즈널 컴포넌트가 분리되면서 더욱 명확한 시계열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A의 경우에는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을 증가시킨 결과입니다. 이어서 디펜던시 러닝 부분을 활용한 것을 어플레이션 스터디를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오토포머는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들보다 더 깊은 시계열 종속성을 학습할 수 있으며 장기 예측 성능이 더욱 우수함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컴플렉스 시즈널리티를 확인을 해보면 시계열 데이터는 단순히 하루나 한 주의 주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간, 주간, 월간, 계절별로 다 복합적인 주기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이러한 다양한 주기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오토포머의 경우에는 오토코릴레이션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주기성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오토포머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주파수 성능을 분석하고 각각의 패턴을 분리하여 예측 모델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주기성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더욱 정밀한 예측 성능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포머의 효율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좌측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연상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오토포머는 풀 어텐션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대비 메모량 사용량이 매우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토포머가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오토코릴레이션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연상량을 줄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원에서 더욱 긴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토포머는 더 적은 연상량과 메모리 사용량으로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며 특히 장기 시계열 예측에서도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포머 모델의 핵심 개념과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토포머는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모델들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토코릴레이션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시리즈 레벨의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셀프 어텐션 방식은 포인트 와이즈 디펜던시만을 고려를 하여 장기적인 주기성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토포머는 FFT를 활용하여 비고 L 로그 L의 복잡도로 오토코릴레이션 계산을 하게 되고 연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장기 시계열 패턴을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을 통해서 트렌드와 시즈널 컴포지션으로 분리하여 더욱 정교한 시계열 패턴이 학습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의 템포럴 패턴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었으며 실험 결과에서도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논문은 사이클넷으로 유립스 2025에서 발행된 논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계열 예측은 전력 소비, 교통 패턴, 경제, 계획, 기후변화 분석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적인 예측이 필수적인 환경에서는 주기성을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한 태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모델들은 긴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잡한 시간 패턴으로 인해서 데이터 내 안전적인 주기성 경향성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 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모델의 계산적 부담이 증가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모든 시점 간의 관계를 학습하지만 장기적인 주기적 패턴을 명확하게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클넷이 제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이클넷은 Residual Cycle Forecasting 기법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주기적인 패턴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시계열 데이터를 단순히 분해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사이클넷은 학습 가능한 주기적 사이클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시계열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이클넷은 주기성을 제거하고 남은 변동성을 학습한 후 주기적 요소를 다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며 이를 예측 성능 극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넷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클넷은 주기적 패턴, periodic 패턴 모델링과 잔차 예측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의 시계열 예측 모델들은 단순히 시간 스택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사이클넷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학습 가능한 주기적 사이클을 활용하여 데이터 내의 주기적 패턴을 명확하게 모델링한다는 점입니다. 학습 가능한 runnable recurrent cycle은 사이클넷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직접 모델링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runnable recurrent cycle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패턴을 정교하여 일정한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고 시계열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핵심적인 주기적 구조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자동으로 정렬을 하게 되고 효율적인 정보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기적 패턴은 초기의 모든 요소를 제로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이클넷은 데이터 내에서 고유한 주기를 탐색하고 패턴을 명확하게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periodic 패턴 모델링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이클넷은 학습된 주기적 패턴을 활용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align repeat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입력 시계열 데이터를 주기적 패턴과 정렬하고 반복적으로 확장하여 학습된 주기적 패턴을 전체 길이에 맞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원본 시계열 데이터 X에서 주기적 요소 C를 제거를 하여 잔차를 추출하게 되는 remove cycle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측된 데이터에서 주기적 요소를 다시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restore cycle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클넷은 단순한 시계열 예측을 넘어서 데이터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패턴을 직접 학습하여 장기적인 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주기적 패턴을 활용할 residual forecasting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넷은 또 다른 핵심인 residual 기반 forecasting 부분입니다. 기존 시계열 예측 모델은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여 예측하는 방식이었지만 사이클넷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주기적 요소를 분리한 다음에 남은 잔차 부분을 예측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 요소를 제거하는 remove cycle 부분에서는 사이클넷의 첫 번째 단계로 입력 시계열 데이터에서 주기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예측해야 할 부분인 순수한 residual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잔차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해야 할 순수한 변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 데이터의 기반으로 향후값을 예측하는 과정인 residual prediction 부분을 살펴보면 잔차 데이터를 이제 MLP 또는 성형회귀 리니얼 모델을 활용을 하여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시점 잔차 예측값을
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모든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것과 다르게 주기적 요소를 제거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학습하므로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기적 요소 보원 부분을 살펴보면 사이클넷은 최종적으로 예측 장착값에 주기적 요소를 더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된 주기적 요소를 align repeat 과정을 통해서 미래 시점에 맞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사이클넷은 단순히 데이터 변화량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 요소를 명확하게 반영하면서도 변화하는 패턴까지 정확히 반영하는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residual forecasting 방식의 장점이 있다면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예측해야 할 변동성만을 모델이 학습함으로 불필요한 정보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학습된 주기적 패턴을 직접 예측값을 더함으로써 장기적인 예측에도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을 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적인 방법보다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며 특히 장기 예측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성능이 보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넷이 실제 시계열 예측에서 기존 방법들보다 얼마나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는지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8가지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클넷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 시계열 예측 모델들과 사이클넷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사이클넷에서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보다 낮은 MSE와 MAE 값을 기록하며 더 낮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에서 각 모델별 파라미터 수, 연산량, 학습 시간을 비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클넷의 연산량 및 학습 속도를 살펴보면 사이클넷은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넷 리니어 파라미터 수는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 비교해 매우 작은 크기임을 확인할 수 있어 모델의 경량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클넷의 핵심 기법이 실제 모델의 성능에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에서는 RCF 기법 모델이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였는데 실험 결과 RCF를 추가한 모델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MSE와 MAE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electricity와 traffic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RCF가 시계열 데이터의 주기적인 성능을 분리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으로는 사이클넷이 사용하는 주기적 패턴 학습 방식과 다른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 기법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사이클넷의 STD 기법이 기존의 LD 리니어, D 리니어, 스파스 리니어와 비교하여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사이클넷이 학습 가능한 주기적 성분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한 하이퍼 파라미터 W, 주기 길이가 모델의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특정한 W 값에서 성능이 최저화되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Electricity와 Solar Energy 데이터셋에서 W가 96,
W144일 때 가장 낮은 MSE와 MA 값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주기 길이를 설정하는 것이 사이클넷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이클넷이 학습한 주기적 패턴을 시각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보면 학습된 패턴이 데이터의 주기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안정적인 주기적 성분을 학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모델 입력 시퀀스 길이에 따라 얼마나 성능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이클넷의 입력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특히 Electricity와 트래픽 데이터셋에서 기존 모델 대비 낮은 MSE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장기 시계열 예측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클넷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이클넷의 핵심은 Residual Cycle Forecasting 기법을 도입하여 시계열 데이터에서 주기적인 성분과 단차 성분을 분리하고 각각의 학습하는 방식을 통해서 장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Residual Cycle Forecasting 기법 대해서 살펴보면 주기적 패턴을 모델링하고 잔여 성분을 예측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 시계열 예측 모델 대비 성능을 향상시키고 반복 주기를 활용하여 공유되는 주기적 패턴을 모델링하고 개별 시점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사이클넷 모델 구성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단순한 단일 레이어 리니어 모델을 붙이거나 이중 레이어 MLP 모델을 붙이게 되었고요. 사이클넷을 활용한 시계열 예측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주기성이 강한 데이터에서 사이클넷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주기적 패턴이 시계열 예측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시계열 예측에서 주기성은 매우 크며 이는 시계열 데이터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날씨, 에너지 소비량, 금융 시장, 교통 흐름들과 같은 많은 실제 데이터 특정 주기를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주기성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면 장기 예측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모든 시점 간의 관계를 포착하려고 하지만 장기적 주기성을 명확히 학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오토포머와 사이클넷은 모두 장기 시계열 예측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모델이지만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오토포머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을 오토콜레이션으로 대체하여 주기적 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연산량을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L2L 비고에서 L-log-L 비고로 줄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리즈 디컴포전 기법을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트렌드와 시즈널 성분으로 분리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장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반면 사이클넷의 경우에는 Residual Cycle Forecasting 기법을 통해서 학습 가능한 주기적 패턴을 직접 모델링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시계열 예측 모델이 명시적으로 주기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이클넷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 요소를 학습하고 이를 예측 과정에서 보정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클넷은 기존 트랜스포머 계열보다 더 적은 영상량으로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며 장기 시계열 패턴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두 연구 오토포머와 사이클넷을 통해서 주기 기반으로 한 장기 시계열 예측이 모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논문 모두 주기적 패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장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이제 의사결정과 리소스 최적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항상 일정한 주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환경 변화에 따라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정형 주기성과 다중 주기성을 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댑티브 사이클 모델링이나 오토 프리딕티브 디스커버리 기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